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서영민의 눈. 네, 서영민의 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아마존 이야기, 제프 베조스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두셔서요. 네. 제프 베조스가 지금 아마존 그만두고 네. 우주 사업에 네. 전념하겠다. 직접 우주로 갑니다, 이제. 직접 우주로도 네. 가고. 20일 날 일반인 관광객 몇 명하고 같이 우주로 가는데 예. 사실 우주로 간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걸까? 아, 걱정이 미국인들 되거든요. 중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도 같이 예. 가는데 이 티켓을 샀어요. 예. 경매를 해서 샀는데 2,800만 달러에 낙찰돼서 그러니까 한 사람에 316억 주고 316억. 네, 갔으니까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은 네. 그대로 있죠. 네, 아마존 지분이 지금 11% 있는데 예. 어제 엄청 올랐거든요. 5% 아마존 가까이 올랐습니까 올랐어요. 또? 네네. 예. 그래서 어제 하루 9조 5천억 원 벌었어요. 어제 하루 9조 5천억 네. 벌었습니까? 오늘도 살짝 벌었는데 예. 그래서 240조입니다, 재산이. 오늘도 살짝 봅니까? 네. 야, 240조 원이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 네. 이게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분 보면 오늘도 아주 0.5% 아마존 주가가 올랐는데 1조를 벌거든요. 아, 0.5% 오르면 1조 네. 버는구나. 근데 이게 뭐지 좋겠다, 정말. 싶은데 예. 예. 근데 사실 이 아마존 주가가 2001년에 닷컴 버블 때 100달러 하다가 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때 존버 하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셨다면? 이거는 쉽지 않죠. 100달러에다가 5달러까지 떨어지기 네. 전에 한 80달러에서 대부분은 다 맞습니다. 입절을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그렇죠. 만약에 그때 1,000만 네. 원어치 갖고 계셨으면 지금 60억입니다. 그때 1,0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60억. 네, 600배 됐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미래만 알면은 진짜 네. 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사실 베조스와 와이프 맥킨지 둘 다 뉴욕에 투자회사 다녔습니다. 헤지펀드 다녔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 그만둘래, 차 팔래 하고 그만두고 무작정 차를 타고 동서 횡단해서 시애틀로 와서 창고를 빌려서 책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책을 근데 이렇게 팔다가 아마존이 이 정도까지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베조스는 처음부터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97년도에 주식을 네. 상장했을 때부터 계속 주주 연례서한을 보내는데 연례서한에 처음부터 등장한 문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이다. 네, 우리는 예. 지금 당장 이득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주주는 이득을 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MS를 마켓쉐어를 넓혀가는 걸 봐라. 책도 표준화하기 쉽고 팔기 쉬워서 팔기 시작한 거지 이걸 막 팔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고객은 많지만 돈 못 버는 회사로 비관적으로 보는 회사가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점 모든 걸 파는 회사로 성장했고 지금은 우리나라 빼고는 선진국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아마존을 창업할 때 이 모든 것을 봤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베조스가 사실은 천재예요. 예. 맞습니다. 천재고 증권시장에서도 원래 월가에서도 잘 나갔었죠. 잘 네. 나갔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기업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천재라고 하지 않으면 저희 마음이 예, 아프죠. 안정을 예, 천재일 유지할 수가 거야. 없습니다. 네. 예. 이 고객 중심주의, 고객 네. 그 편의성 이거는 뭐 아주 아마존에서는 유명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납품 기업들은 아주 또 싫어하죠. 사실은 뭐 쥐어 짜는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예. 이 아마존의 1번이 장기적 시각이면 2번이 고객에 대한 집착입니다. 고객한테 잘해준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뭐 자기 입점 업체들한테는 뭐 무조건 싸게 팔라고 하고 그래서 반독점법 이런 분야에서 지금 계속 DC 검찰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 잘못되면. 노동자 감시도 뭐 좀 1분 단위로 모니터 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른지 체크하고 안 빠르면 독촉하고 이게 사실 쿠팡이 배워왔습니다. 이게. 1분 단위로? 네네. 작업 속도를 측정하는 모니터가 매 테이블마다 있고. 그럼 뭐 코로나로 감염됐는데도 복귀해라. 복귀 안 하면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니 15달러로 네. 올려주기 전까지는 뭐 한
시간당 10불 정도 주면서 네. 1분 단위로 자기가 애널리스트 할 때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 벌 때 그런 식의 이 노동을 강요를 했군요. 맞습니다. 해고 산재도 유독 많아가지고요. 예. 뭐 월마트하고 비교하면 그 매장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산재 예. 거의 한 2배고요. 그 배송 기사들도 UPS하고 비교해 보면 한 3배 가까이 산재율이 많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탈수기처럼 노동자를 또 입점업체를 이렇게 쫙쫙 짜가지고 단물을 쫙 다 빨아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매출이 리테일에서 그 아마존의 매출의 한 60% 이상을 리테일에서 나는데 여기서는 예. 이득이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아마존에겐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AWS라는 예.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로 따지면 한 10% 조금 넘는데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납니다. 이게 사실은 산에 필요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예. 이게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네. 그래서 예. 이거 밖에도 팔아볼까 하고 그냥 팔아봤는데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WS를 개발했던 앤디 제스라는 양반이 예. 지금 AWS CEO였는데 베이조스 나가고 난 뒤에 아마존의 CEO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아마존이 네. 지금 1등입니다. 1등이죠. 30%. 예. 네. 다른 데서도 근데 이제 이게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 하려고 하는 거니까. 쫓아옵니다. 예. MS도 20% 정도 지금 많이 쫓아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예. 애저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뭐 다들 쫓아오지만 여전히 1등이고 이득도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 말 많은 쿠팡도 이 아마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MBC에 나와서 김범석 대표가 맨날 장기적 이익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장기적 이익이라고 답밖에 안 합니다. 노동자 처우는 하면 장기적 이익.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돈은 어디서 벌 거냐 장기적 이익. 계속 장기적 이익만 말하는 게 이게 아마존 벤치마킹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처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탈팡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쿠팡에서 배달하던 친구들 퇴사할 때 쓰는 신조어였는데 지금 예. 사회적 책임 경영 안 하니까 우리 안 산다. 그럼 불매 운동의 한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아마존하고 쿠팡은 좀 다른데 지속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초, 그러게요. 20초 AWS 남았는데. 같은 게 지금은 없으니까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김범석 대표는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해 갈 겁니다. 아마존은 글로벌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쿠팡은 한국에서 주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서영민의 눈 KBS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 뵙겠습니다.